60대가 되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돈 조금만 더 현명하게 썼으면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그 중에서도 돈과 관련된 선택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60대가 되었을 때 과거의 돈 습관을 돌아보며 아쉬움이나 후회를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소 무모하거나 충동적인 소비도 허용될 수 있지만, 노후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돈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단순한 재정 상태를 넘어 우리의 행복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꿈을 실현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돈 습관을 꼼꼼하고 심층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단순히 재테크 정보가 아니라 삶의 지혜와 경험이 응축된 소중한 조언들입니다. 지금 50대 혹은 이미 60대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과거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 기울여 주시고 영상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돈 습관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로 60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돈 습관은 바로 남들 따라 하는 소비 습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소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디어, SNS,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의 소비 패턴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경쟁 심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친구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이 너무 예쁘던데 나도 하나 사볼까? 옆집 아저씨가 최신형 자동차로 바꿨던데 우리도 바꿔야 하는 거 아냐? 다들 해외여행 간다는데 우리도 한번 가야지. 이런 식으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식의 소비가 어쩌면 사회생활의 일부로 여겨지거나 잠시의 즐거움을 주는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이러한 소비 습관이 우리의 재정에 심각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된 노후 자산을 남의 시선과 기준으로 소비하다 보면 정작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은 부족해지기 마련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의 필요와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판단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나의 삶에 어떤 것이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재정 상황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명품 가방 하나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건강검진 한 번이 더 중요할 수 있고, 남들이 가는 해외여행보다는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소박한 취미 생활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소비보다 경험이 훨씬 더 큰 가치라는 것을 아는 세대가 진정으로 성공하고 현명한 노후를 보내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나의 내면을 채우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에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림을 그리는 것, 혹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 등 유형의 재화가 아닌 무형의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만족감과 지속적인 행복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필요를 찾아 소비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60대가 많이 후회하는 돈 습관은 바로 자녀에게 너무 많이 쓰는 돈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숭고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 마련, 자금, 심지어는 손주들의 용돈까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려다 보니 정작 본인들의 노후 자금은 바닥이 나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나중에 본인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노후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녀들에게 심리적, 때로는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를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의 노후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지원보다는 본보기로 배우는 존재다. 즉,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교육이자 유산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는 최고의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노후가 불안정하면 결국 자녀에게도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삶에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녀는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 자신의 중요한 인생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는 현명한 지혜와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기 전에 나의 노후 계획을 먼저 점검하고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여유 자금 내에서 현명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자녀를 돕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를 망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독립심을 키워주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언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정적인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옛말처럼 자녀에게 현명한 재정 관리, 습관과 독립심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값진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회하는 습관은 바로 현금만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카드는 위험해, 현금이 최고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손에 만져지는 현금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믿으시는 거죠.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단순히 디지털 금융 시대를 넘어선 초연결 시대이자 모바일 퍼스트 시대입니다. 현금만 고집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현금 사용은 혜택 면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 적립,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할인, 주유 할인, 마트 할인, 대중교통 할인 등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카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비록 한 번에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꾸준히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되어 연간 수십만 원의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금은 분실의 위험이 있고 큰 돈을 가지고 다닐 때는 도난의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고액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은 화재나 도난에 매우 취약합니다. 반면 카드를 사용하면 분실 시 즉시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으로 정지할 수 있으며 부정 사용에 대한 보호 장치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어 가계부 작성이나 연말정산 시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스스로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계획적인 지출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현금만 고집하면 온라인 쇼핑, 모바일 페이, 간편 결제 등 요즘 시대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손쉽게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온라인 뱅킹을 통해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송금하는 등의 기본적인 디지털 금융. 생활만 익혀도 생활비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고 결제하는 경우도 많아 현금만으로는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앱 사용이나 키오스크 조작이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자녀나 젊은 세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기본적인 디지털 금융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은행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편리함과 혜택, 그리고 안전성까지 고려한다면 현금 사용에만 매달리는 습관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로 60대가 많이 후회하는 습관은 투자를 두려워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투자야 라고 말씀하시며 투자를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곤 합니다.
혹은 과거의 좋지 않은 투자 경험 때문에 투자를 아예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가가 끊임없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우리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돈은 잠자는 동안에도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처럼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고위험 투자를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안전한 금융 상품을 찾아 투자하거나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방법, 혹은 꾸준히 소액이라도 정기적금이나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등의 작은 습관 하나가 노후의 안정성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의 고금리 예금 상품이나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 우량 기업의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는 방법, 혹은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리츠REITs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투자 경험을 쌓고 점차적으로 금액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신문을 꾸준히 읽거나 경제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제 강의를 듣는 등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는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증식시키려는 노력은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독립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는 투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배우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60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돈 습관은 바로 기록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기억해도 돼. 내가 뭘 썼는지 다 아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혹은 가계부 쓰는 게 너무 귀찮아.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후회의 원인이 됩니다. 지출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어디에 썼는지 나열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마치 우리의 건강을 위해 식단을 기록하고 운동량을 체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출을 꾸준히 기록하면 우리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달 어느 항목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돈이 새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식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갔다면 외식을 줄이거나 식재료 구매 방식을 바꾸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자동이체되는 항목들을 찾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흐름을 알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종이 가계부를 일일이 손으로 쓰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매번 영수증을 모으고 항목별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게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지출 내역을 입력하고 자동으로 통계와 그래프를 통해 내 소비 패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이나 카드 앱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지출 내역이 기록되고 분류되는 편리한 서비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하면 가계부 작성이 더 이상 어렵고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미있고 유용한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기록하고 점검하는 습관은 노후 재정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 안에서 지출하며 남은 돈은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미래의 큰 후회를 예방하고 재정적인 자유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노력이 미래의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돈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돈 앞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한번 굳어진 습관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습관을 고칠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습관은 더욱 견고해지고 바꾸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돈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돈 습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바꾸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하루에 10,000원씩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혹은 매일 5분씩이라도 경제 뉴스를 읽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후회 없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는 바로 이러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행복하고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고 풍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현명한 돈 습관으로 그 아름다움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